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대요. 총각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했지만 집안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살았지요. 하루는 총각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집을 떠나 색시감을 구해오자.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길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집신도 새로 삼아 둘러매고 먹을 것도 좀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쌀독을 열었더니 이게 웬걸? 곡식이라고는 달랑 좁쌀 한 톨뿐인 거예요.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좁쌀 한 톨을 갖고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건네며 말했지요. 이걸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막 주인은 좁쌀을 받으며 생각했지요.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받네. 이깟 좁쌀로 무얼 한다고. 그러고는 생각 없이 좁쌀을 휙 던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돌려주세요. 주인은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아, 그 좁쌀요? 이를 어쩌나. 밤새 쥐란 놈이 홀라당 먹어버렸는데. 내 다른 걸로 드리리다. 안 돼요. 그 좁쌀이어야 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요. 좁쌀을 먹은 쥐라도 내놓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주었어요. 총각은 쥐를 보따리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은 주인 안악에게 쥐를 맡기며 말했어요. 이 쥐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세요. 안악은 별 이상한 총각도 다 있네 생각하며 광에다 쥐를 넣어두었어요. 그러자 밤새 그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안악에게 말했어요. 제가 맡긴 쥐를 돌려주실래요? 쥐요? 이를 어쩌지요? 우리 집 고양이가 그만 잡아먹었는데. 대신 다른 쥐를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총각이 펄펄 뛰며 말했지요. 그 쥐가 어떤 쥐인데 고양이가 잡아먹었단 말입니까? 그 쥐가 없으면 내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내놓으세요. 안악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보따리에 고양이를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이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걸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인 할머니는 고양이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다가 마구간에 넣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말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발톱을 세우며 가르랑거렸죠. 말은 말대로 놀라 앞발을 들고 공중대다가 고양이를 밟아 죽였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요.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였다네. 내가 얼른 다른 고양이를 구해드리리다. 그러자 총각이 팔짝팔짝 뛰며 말했어요. 그게 어떤 고양인데 밟아 죽였단 말입니까?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내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럼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세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말을 내주었어요.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가 주막에 들러 말을 맡겼어요. 주인은 말을 마구간에 묶어 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외양간에다 말을 넣었어요. 그러자 말이 소를 보고 놀라서는 앞발을 치켜들고 히히힝 울어댔어요. 소는 소대로 놀라 이리저리 날뛰다가 뿔로 말을 받아버렸지요. 다음날 주인이 쪼르르 달려와 말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였답니다. 다른 말을 드릴 테니 그걸 갖고 가세요. 총각이 길길이 뛰며 소리쳤지요. 내 말이 죽었다고요? 싫습니다. 다른 말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말을 죽인 소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별 수 없이 소를 내주었지요. 총각은 소를 타고 흔들흔들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어느새 한양인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는 거예요. 총각은 주막에 들러 소를 맡겼지요. 주인은 소를 자기네 집 소 옆에 잘 묶어두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주인집 아들이 총각의 소를 자기네 소로 잘못 알고 장에 내다 판 거예요. 다음 날 총각이 소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괜찮다면 저희 집 소를 대신 가져가세요. 총각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꼭 내 소여야 합니다.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어요? 소를 찾으러 장에 가는 수밖에요. 주인이 물어 소를 사간 곳을 알아보니 바로 정승댁인 거예요. 그날이 마침 정승댁 딸 생일이라 잔치에 쓰려고 사간 거지요. 총각은 곧장 정승댁으로 찾아가서 다짜고짜 소를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하인은 나가라고 밀치고 총각은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 그만 몸싸움이 벌어졌지요. 때마침 정승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걸 보고 무슨 까닭인지 물었어요.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정승이 말했지요. 네 사정은 잘 알겠다만 이미 먹은 소를 어찌란 말이냐. 총각은 딱 잡아떼며 말했어요.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주십시오. 정승은 기가 탁 막혔어요. 그럼 내 딸을 달라는 말이냐? 정승은 허허허 헛웃음을 지으며 찬찬히 총각을 뜯어보았어요. 보아하니 옷차림은 볼품없지만 말하는 폼이 야무지고 두 눈은 총명한 게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정승이 점잖게 말했지요. 정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게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바로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각시가 된 이야기랍니다. 도리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도리라는 아이와 두꺼비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도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잘 크라고 도리고 두꺼비는 두꺼비처럼 오래 살라고 두꺼비였지요.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씩 나눠 먹었대요. 그런데 두꺼비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두꺼비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지 뭐예요. 게다가 얼마 안 있어 두꺼비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제도 없는 두꺼비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지요. 두꺼비는 고아가 되어 텅 빈 집에서 날마다 울며 지냈어요. 보다 못한 도리가 아버지께 빌었어요. 아버지, 저 불쌍한 두꺼비를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집도 비좁아서 안 돼.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도리는 묘한 꾀를 하나 냈어요. 도리네 집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은수저 한 벌이 있었어요. 그걸 아버지 몰래 가져다가 장독대 밑에 숨겨뒀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요. 은수저가 없어진 걸 알고 아버지가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도리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 친구 두꺼비가 잃은 물건을 잘 찾는 재주가 있으니 은수저도 틀림없이 찾아낼 거예요. 오, 그래. 그럼 어서 두꺼비를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청이 있어요. 만약 두꺼비가 은수저를 찾으면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여부가 있겠느냐. 은수저만 찾으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 놓고 도리는 두꺼비를 찾아가서 단단히 일렀지요. 우리 아버지가 은수저 있는 곳에 묻거든 다른 소릴랑 말고 장독대 밑에 있다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터이니. 두꺼비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마 했지요. 두꺼비는 도리를 따라 도리네 집으로 갔어요. 오, 두꺼비야. 은수저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가르쳐 다오. 도리네 아버지가 묻자 두꺼비는 도리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했어요. 네, 그건 장독대 밑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장독대 밑에서 은수저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두꺼비를 식구로 받아들였어요. 도리는 이제야 소원을 이룬 거지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아무데 사는 두꺼비라는 아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는다지. 응, 나도 그 소문을 들었네. 이런 소문이 퍼지고 퍼져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마침 그때 임금님은 옥새를 잃어버리고 근심에 잠겨 있었죠. 두꺼비라는 아이만 있으면 옥새도 찾을 수 있겠군. 여봐라, 얼른 두꺼비라는 아이를 찾아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이 두꺼비 사는 마을로 와서 다짜고짜 두꺼비를 잡아 대궐로 데리고 갔어요. 오, 네가 두꺼비냐? 열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동안 옥새를 찾아내도록 하여라. 찾아만 주면 큰 상을 내릴 테지만 만약 찾지 못하면 평생 옥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니라. 임금님의 말을 듣고 두꺼비는 기가 탁 막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도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떠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꺼비는 할 일 없이 임금님이 마련해 준 집에 틀어박혀 밤이나 낮이나 꼼짝도 않고 지냈어요. 꼼짝을 하려니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지낸 지 8일째 되는 날
두꺼비는 방에 가만히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웬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넙죽 절을 하더니 부디 용서해다오. 내가 바로 옥새를 훔친 도둑 문풍지란다. 내가 내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뭘 더 숨기겠느냐. 그 옥새는 대궐한 연못에 빠뜨렸으니 찾아서 임금님께 드리라는 말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옥새를 훔쳐간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어요. 도둑 문풍지가 집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고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거죠. 이튿날 두꺼비는 임금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 옥새가 있는 곳을 알아냈느냐? 예, 옥새는 연못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시켜 연못물을 퍼내니 아니나 다를까 연못에서 옥새가 떡 나오지 않겠어요? 두꺼비는 임금님께 큰 상을 받고 도리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갔지요. 고향에 가는 길이 또 일이 터졌어요.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갑자기 험상궂은 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상자 속에 내가 뭘 숨겼는지 알아봐줘라. 열흘 셀 동안 못 맞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산적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다 도리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잣말로 아,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했지요. 그랬더니 산적이 일곱, 여덟, 아홉 세다 말고 과연 놀라운 재주로구나 하면서 상자 뚜껑을 여는데 거기에는 다름 아닌 두꺼비 한 마리가 돌멩이에 눌려있지 뭐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하는 말이 바로 맞은 거지요. 그래서 두꺼비는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잘 살았대요. 아직까지 저 시골 마을에서 잘 살고 있대요. 새끼 벤 황소.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기장기 두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원님의 장기 실력이 대단하냐고요? 아니에요. 원님에게 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져주었던 거지요.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내기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날랜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지 뭐예요.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했지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슬 피하게 되었지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그래서 원님은 내기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원님이 큰 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지나갔어요.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지요. 여보게, 무거운 나무찜은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지요. 결국 나무꾼이 내기 장기에 지고 말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도받겠어요. 내기에 졌으니 새끼 벤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지요. 세상에 암소도 아니고 황소를, 그것도 새끼를 뵌 것을 가져오라니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지요.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쟤깐 놈이 어디 가서 새끼 벤 황소를 구해와.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쩌자고 내기 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 꼬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오.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지요. 나무꾼의 어린 아들도 걱정을 했지요. 나도 감당 못할 일을 어린 네가 어찌한다고 그러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거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열심히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죠.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어요.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벤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느라 나올 수 없습니다. 예끼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럼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뵙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했지요. 원님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원님은 내기 장기는 두지 않고 고을을 잘 다스렸답니다.